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먼저 중요 공지사항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에서 올해 세 번째 수익 실현을 만들어냈어요. 수익 보신 회원님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은 테슬라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단기 주가 급변동을 이용해서 수익 투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무수히 많은 수익 실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다시 한번 금일 수익 보신 회원님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은 300여 명의 유료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가장 큰 목표는 2030년까지 장기 계좌를 최대한 유지해서요. 회원님들의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투자 1년 넘게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좌 매매를 이용해서 최대한 장기 계좌를 오래 끌고 가는 전략을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함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수익 보신 회원님들 축하드리고요. VIP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평일 기준 하루 2차례 멤버십 알람을 통해서 투자 코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인 것 같아요. 점심 한 끼 가격도 아닙니다. 한 달 8,995만 투자를 하시면 매일 아트라운 TV의 코치를 2번이나 받으실 수 있어요. 꼭 한번 함께 하셔서 좋은 투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주제는 테슬라 하반기 불안 요소 제거 중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의 방향성이 맞습니다. 투자에 주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은 좀 아리까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S&P 500이 0.43%, 특히 장후반에 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오르고 유가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8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가 낮게 나오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었고요. PPI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자 금리 인하 확률이 대폭 떨어졌었어요. 자, 하지만 역시나 끝판왕은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설이었죠. 나스닥이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자 샘 알트만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닷컴 버블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닷컴 버블의 전철을 밟는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고점 대비 80%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되겠는데요. 자, 이를 파월 연주의장이 무마시켰습니다. 파월 연주의장은 9월달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듯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자, 이러면서 전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무려 1.88%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의 재상승세가 가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금일의 하락은 저번주 금요일 급등에 따른 기술적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7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PC 물가지수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가뜩이나 나스닥이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뭔가 천정에 부딪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미국 시가총액 지금 1위 기업이자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지속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파월이 비둘기파 발언을 하자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84%대로 올라왔어요. 9월 17일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 확률이 지속 유지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1.94%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주식들, 특히 오늘은 다우 관련된 주식들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다우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다우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 대비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1.94% 상승한 346.6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거의 350불을 터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저번 주 금요일에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이 있자 테슬라가 6.22%나 금요일에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미국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는 차량 한 대가 최소 4천만 원이 넘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차량이에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할부를 통해서 테슬라를 구매할 건데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할부 금리도 낮아지고 테슬라 차량을 더 살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테슬라는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금리 인하에 더블로 지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최근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었고 하락 추세선 하단에 접하면서 큰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파월의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고 이 의지가 지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하반기 주가 상승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라는 백그라운드가 발생이 되었고 이를 이제 테슬라 주가는 펀더멘탈 상승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최대 우려였던 자동차 판매량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 테슬라의 펀더멘탈 상승을 더욱더 잘 반영할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EPS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예정, 그러니까 EPS가 상승 반전할 예정에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이 턴어라운드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테슬라 펀더멘털의 최대 가치는 역시나 자율주행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슈퍼바이스드 FSD 감독형 FSD는 이제 일본에까지 진출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연말이 되면 많은 국가의 FSD 테스트가 시작이 될 것이고 실제로 각 국가별 테슬라 오너들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역시나 미국 내 로봇택시의 확산이 되겠는데요. 연말이 되면 최소 15개 주 이상에서 FSD가 반영이 된 로봇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내 인구 절반이 일단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점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부터 이렇게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간이 될 모델이 바로 사이버캡이 되겠는데 일단 내년 말까지 테슬라는 200만 대 사이버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로봇택시 전용 모델 사이버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026년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죠. 북중미 월드컵에 사이버캡과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글로벌 관광객들을 이동시키면서 글로벌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글로벌에 많이 판매된 테슬라의 차량들도 로봇택시 네트워크에 합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소한 내년 말까지 테슬라 주가가 약 한 600불대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특히 내년 말까지는 테슬라 로봇택시가 100만 대까지 보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0만 대가 연간 벌어다 주는 수익이 15빌리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50억 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연간 만들어내는 수익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 말이 되면 테슬라의 수익이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장기 차트도 이를 좀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테슬라 주가는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횡보를 하다가 한 번씩 거의 10배씩 상승하는 구간이 오는데 그 구간에 거의 다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역시나 로봇택시 관련된 저변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데 2018년에 일찍이 로봇택시 사업을 시작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로봇택시 네트워크는 서부 쪽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과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이 많이 발달해 있죠. 웨이모의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구글 역시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IT 인력과 AI 개발 인력들은 모두 베이 에리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죠. 자, 하지만 뉴욕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뉴욕은 미국 최대 도시이기도 하죠. 웨이모가 일단 뉴욕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구글의 웨이모가 뉴욕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택시 사업을 이제 뉴욕에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뉴욕에 있는 택시기사 연합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구글의 웨이모가 택시기사들과 싸우는 동안 저변이 확장이 되면은 테슬라는 아마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웨이모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동반자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웨이모와 테슬라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택시 사업자가 바로 우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버 CEO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방식이 맞냐,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맞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하지만 우버의 CEO는 지금 웨이모를 택한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의 파트너사는 모두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더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 CEO의 의견으로는 라이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마 이 우버 CEO의 의견에 반대할 것이라고 본인 역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이더 가격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 500불이면은 우리 돈 뭐 거의 7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 라이더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대 라이더가 아니라 뭔가 소형 라이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우버 CEO가 이러한 발언을 하자 바로 반박 의견을 냈어요. 자, 라이더 앤 레이더 reduce 줄인다라는 거죠. safety 안정성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due to sensor contention. 자, 센서의 모호성이 되겠죠. 센서들 간에 충돌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센서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또 여길 수 있겠죠. 그러면 센서인 라이다와 레이더가 카메라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는 인간의 운전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은 카메라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비전 기반으로 뭐든지 인지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라이더와 레이더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판단하는 게 아니죠. 자, 따지고 보면 장님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시각장애자 분께서 지팡이로 주변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게 라이더와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비전으로 사방팔방을 감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는 안전을 위해서 레이더를 껐다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최고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이렇게 센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That's why Waymos can't drive on highways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런 것과 비슷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블랙베리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이폰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애플의 아이폰에 투자를 해야만 하겠죠. 자, 그때는 블랙베리가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거추장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라이더 센서를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는 웨이모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센서들이 없고 비전 기반으로만 합니다. 아이폰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플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지금이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20여 년 전에 신규 사업은 스마트폰이었고, 현재 신규 사업은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선택할 이유가 과거를 보면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자동차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12개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TTM 기준으로 분기별 판매량을 보면 200만 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페이스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는 무려 한 2, 3년 전부터 연간 200만 대 판매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2년 동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 7,500불에 달하는 EV 텍스 크레딧이 원래는 미국에서 3분기 이내, 즉 9월 30일까지 차량을 인도하신 분께만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에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주문을 하더라도요, 이 EV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 인도를 하더라도 9월 30일 이내까지만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분기 인도량까지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올해 연간 판매량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테슬라의 미국 내 인벤토리, 즉 재고가 굉장히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모델 Y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의 전기 SUV를 기록을 하고 있고,
2위와의 차이도 굉장히 현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이 신장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모델 YL이 되겠습니다. 모델 YL은 이미 9월 생산분은 이미 매진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델 YL이 반가운 점이, 자, 판매 단가 ASP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게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 수익성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멋진 점은 기존의 모델 Y 주니퍼보다 이렇게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유지한 채, 이쁜 디자인을 유지한 채 차체 크기를 키우는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를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에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도 기가 베를린에서도 잘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다행스럽게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 모델 Y 주니퍼가 기가 베를린에서 10만 대까지 어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기가 베를린에서 약 4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되었는데 10만 대가 되었다라고 하면 7, 8월, 즉 2개월 만에 6만 대를 뽑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잘 팔리고 있고 생산도 올라온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투자는 이 옵티머스 로봇이 머리카락 잘라줄 때까지는 하셔야만 해요. 옵티머스, 즉 피지컬 AI의 보급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미래는 정말 Sustainable Abundance, 지속 가능한 풍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고소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소득을 안겨다줄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편적인 사람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얼마나 큰 소득을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테슬라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10년간 1637%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자, 그때 74%라는 급락을 겪어요. 즉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7,400만 원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도 모두 거의 70% 가까운 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가에 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70%도 때려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성장주 투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피터 린치 옹께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식에 겁먹지 않는 거예요. 겁먹지 않으려면은 저희 아트란 TV를 매일 시청하시면서 좋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 장기 투자가 어려우시면 아트란 TV 멤버십에 꼭 한번 가입하셔서 즐겁고 재밌는 행복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